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한국 법조계 인사 중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검찰 원로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창종 전 검사장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모두 불법 혐의가 농후하다면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사법 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 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이 타협해서 진행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금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어기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지법에 항의하러 들어간 젊은이들을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서부지법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난다면서 재척 기피 사유에 해당돼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했습니다. 1945년생으로 올해 80세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해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친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으로 실력과 인품면에서 모두 돋보이는 법조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예민한 정치사회적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었으나 최근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이 보인 만행에 가까운 행태와 서부지법 진입 청년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 사태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등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습니다. 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들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정성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하였을까요?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영장을 발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까지 거친 유창종 전 지검장이 이번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불법영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서부지법에도 공소 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 관할이 있고 따라서 수사 관할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 관할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수처법 26조 1항에 있을 뿐입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금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수처가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피의자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10일 가까이 그렇게 구금 상태를 유지했다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한 것은 불법 구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관해 철저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법 절차, 특히 체포구금 등 강제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이 타협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위 설명처럼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즉 공수처의 관련자들, 그리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 구금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빨리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다가는 공수처나 서부지법 영장발부 판사들 뿐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도 앞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대검찰 선배인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검사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전 검사장이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종 전 검사장은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서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사태와 관련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하면 서부지법에 항의하러 들어간 젊은이들을 피해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례에 어긋납니다. 그곳의 판사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재척 기피 사유에 해당돼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명확한 탄핵소추 사유도 없이 특정인의 직무정지를 주된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원들을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해서 더 이상의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지막으로 과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함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함부로 사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검사장 때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즉각 수사 의견과 통치행위로서 수사 자제 불가하자는 의견, 그리고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유보 의견 등 3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의견도 대립하였지요. 어느 의견을 취하든 검찰 내분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여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수결에 따르기로 대검과 협의하였습니다. 총장과 대검차장이 직접 의견 취합 결과 각각 3분의 1 정도씩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 유보를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후 정치권이 논의 후 특검이 시작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한 이적죄 여부는 통치행위여서 문제 삼지 않고 실무자들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법원 안에서도 현직 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영장 발부한 판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뒤 현직 법원장도 이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앞서 백지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입니다. 백지혜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그러니까 1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일에서 22일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 법원장의 글은 만약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검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거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정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일부 판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검석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최근 흐름이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고 얼마 전까지의 그 미친 바람이 진정되고 오히려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심이 지금 달라지면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곳곳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조심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권선을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